오늘 공부하실 차트는 로보티스입니다. 최근 강세 이후부터 좀 설명을 드리죠. 자체 개발한 로봇손 실물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김병수 대표는 며칠 전 완성한 로봇손을 오픈 AI 등 일부 고객사에 공개했다. 로봇의 진정한 부가가치는 걷고 균형을 잡는 로코모션이 아니라 물건을 쥐고 다루는 매니퓰레이션, 즉 조작 능력에서 나온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을 앞두고 있는 일론 머스크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하드웨어 최종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과 팔뚝이 로봇 전체 설계에서 가장 큰 엔지니어링 난제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덤블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높은 균형 감각이 아닙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운동 능력도 아닙니다. 진정한 로봇의 가치는 섬세한 인간의 손 근육을 몇 %나 정교하게 커버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로보티스는 로봇의 기본 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매출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정교한 사람 손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을 정도의 로봇 손을 가졌기 때문에 로봇주 테마의 대장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봐주십시오. 좌측의 붉은색 화살표 구간에서는 절묘한 매수 신호인 DMI 매수, 교차 신호가 정확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매수하지 못했어요. 거래량도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 변동도 심했었기 때문에 안전한 매수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이 종목을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날은 차트를 봐주시면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5월 23일 시가였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한파동 상승한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이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매수 위치가 될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단 한 차례의 매도 신호도 없었어요. 자, 드림팀의 매도 신호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원인점이 훼손되는 날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점이 훼손됐던 날은 있었죠. 자, 차트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단 한 차례뿐이었는데요. 근데 그날마저도 DMI 교차 신호가 같이 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한 날이었죠. 매도하는 날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오히려 초록색 구간부터는 매도 금지 구간이 뜨고 있습니다. 자, 매도 금지는 어떻게 완성된다고 했던가요? 붉은색 DI 플러스가 초록색 ADX 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왔는데 ADX가 3영업일이 지나도록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날부터 매도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더는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매도 금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초록색 화살표 구간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9월 19일 현재까지 매도 금지는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 이 종목은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유증이 발표되면 10중 8구는 하락하는데요. 유증의 이유가 운전자금의 확보라면 악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 확장 이유라면 굳이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로보티스한테는 증자가 불가피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은요, 로봇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빠르게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실제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별 분류를 보면 시설 자금이 600억 원, 운영 자금이 400억 원입니다. 시설 자금 600억 원 중에 약 80%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생산 시설을 인수하고 신규 공장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데이터 팩토리 구축, 그리고 정밀 가공 및 모터 생산, 시설 확충, 기타 로봇 관련 부품 완제품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죠. 운영자금 400억 원은 QDD, 방식의 액추에이터 및 자체 생산, 신규 모터 연구 개발, 데이터 팩토리 및 가공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어요. 현재 마곡에 있는 제조시설만 가지고는 내년을 기점으로 풀캐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참고로 로보티스의 액추에이터 출하 전망치는 2024년 15만 개였던 것이 2025년에는 22만 개, 내년에는 30만 개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연평균 15% 이상의 매출액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증설이 지금 당장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증자지만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정 발행가가 74,100원으로 책정되었어요. 발행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익이 커지죠. 그럼 유증 참여 의지도 역시 커집니다. 저 정도 가격이라면 일단 증자는 누구라도 받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증자를 받은 직후 권리가 생긴 날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은 절반 이상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증에 따른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유상증자 관련 일정을 보면 9월 30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그날까지 보유해야만 유증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9월 30일까지만 보유하고 신주를 배정받은 이후 10월 1일에 시가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매도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에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되고 12월 2일에는 신주 상장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시황을 보고 잔여 물량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할 생각이에요. 다만 기술적 약점에는 대응할 생각인데요. 강한 두 개의 양봉은 합쳐진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9월 18일과 19일 봉은 하나의 봉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뭐가 돼요? 태양봉이 되죠. 주변에 태양봉이 있다면 무조건 기준은 그 태양봉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여 10월 1일이 되기 전에 그 태양봉의 시가인 103,300원이 깨진다면 이미 수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미련 갖지 않고 청산할 생각입니다.